탄도미사일 하면 쭉 공중으로 정점까지 올라갔다가 공중에서 그대로 포물선을 그리면서 떨어지는 게 일반적인 특징이거든요. 네. 근데 춤춘다고 하는 것은 떨어질 때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라 춤추듯이 그걸 영어로 표현하면 풀업 기동이라고 하고 네. 우리말로 하면 뭐 불규칙 네. 그런 기동을 하는 겁니다. 아하. 그건 왜 그러냐? 요격 미사일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죠. 네. 그래서 지금 세질뿐만이 아니라 지금 북한이 개발한 KN-23, 북한판 이스칸데르라고 하는 것도 역시 네. 그렇게 이 회피 기동, 네. 회피 기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뭐 최신 미사일이라고 얘기하지만 개발된 건 꽤 오래됐어요. 네. 2008년에 이제 개발이 됐고 그 개량된 버전이 세즐 2라고 네. 하는데 2009년이었고 그러니까 꽤 오래된 미사일이지만 이번에 이제 이란이 사용을 그동안 안 하다가 이번에 사용을 했거든요. 네. 사거리가 2,000km가 넘습니다. 어허. 그러니까 사거리 그대로 쏘면 유럽까지 타격하는 거기 때문에 네. 유럽을 타격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이스라엘을 타격하기 위해서는 탄두를 느리거나 네. 아니면 엔진에 이걸 추력을 줄이거나 네. 막 그렇게 해서 발사를 해야만 가능할 겁니다. 네. 그동안 이거를 꽁꽁 숨겨놨다가 이번에 발사한 것은 미국이 뭐 이란 미사일이 90% 이상 파괴했다. 네. 사실 능력이 없어졌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살아있다. 우리 아하. 능력 있고 얼마든지 저항할 수 있다라고 아하.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의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안 쓰고 아껴 놓았던 이유 중에 외신들이 이런 분석도 하더군요. 이스라엘과 미국의 요격 미사일을 다 소진할 때까지 기다린 것 같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가능한 분석입니까? 뭐 그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죠. 네. 이란이 그렇게 정말 미국과 이스라엘의 방공 무기가 다 소진되는 걸 봐가면서 네.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세진 미사일이 떨어지고 실제 이스라엘이 뭐 인명 피해라든지 물적 피해가 많이 일어난 것 같지 않아요. 아하.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지금 이란이 그렇게 과시한 것에 비해서 네. 능력을 과연 이란의 주장대로 믿을 수 있는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이란은 자기들이 자랑하는 최첨단 미사일이라고 하면서 이 세질 미사일 영상까지 공개하면서 피해 보복, 복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도자는 어디에 있을까요? 지난달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 당시에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진 이란의 최고 지도자 모즈 타바. 아직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온갖 추측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You know, I was disappointed. There's been reports that the new leader of Iran has been wounded. Do you know if this is true and what his condition is? Status, that's not something I can comment on right now. They're saying that he lost his leg, one leg, and he's been hurt very badly. Other people are saying he's dead. 모스타바가요, 미국의 공습 당시에 극적으로 살아남았다라는 외신 보도도 있고요. 또 어떤 외신들은 이미 사망했다라고 보도하는 곳도 가끔 있습니다. 또 여기에다가 모스타바가 러시아 모스크바로 이송이 돼서 거기서 다리 수술을 받았다. 특히 뭐 푸틴의 권유를 받아서 머문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온갖 이야기들이 다 쏟아지고 있네요. 네, 그 여러 가지 지금 그 설들이 난무하는데 일단 모스타파가 그때 상한 것만은 분명합니다. 아, 다친 것은 분명하다? 다친 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란도 그 점은 인정했습니다. 네. 단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상했느냐라는 이 지점이 이제 논란인데요. 영국 매체 보도에 의하면 모스타파의 최측근의 음성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에 의하면 그때 당시 모든 사람들이 건물 안에 다 있었고 네. 지금 모스타파의 아내와 아들까지도 건물 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네. 그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모스타파가 마당에 무엇인가 가지려고 그 건물에서 나와 있었답니다. 그 순간에 이제 미국이 공습해서 건물이 무너져 내렸는데 그래서 간신히 죽음은 면했는데 네. 건물이 이제 무너지고 폭파하면서 거기에서 큰 이제 상처를 입은 것만은 지금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가 치료차로 모스크바로 갔는지 아니면 이란의 어느 한 곳에 대피해 있는지라는 네. 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문제는 뭔가 하면 지금 현재 이란이 앞으로 모스타파도 이제 살해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해서 제3인자, 4인자까지 준비해놓고 장기전에 대비하고 있다. 이런 외신 보도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현재 모스타파가 이제 내일이라도 사망 소식이 나왔다 해서 그러면 이란 전쟁이 끝나냐?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군요.
일단은 뭐 장기전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 동맹국들에게 호르무즈 해협으로 군함을 파견해달라.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요청을 했죠. 그런데요, 이 동맹국들 7개 나라들 선뜻 동참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이요, 다시 또 압박에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 주둔 규모에 대해서 또 틀린 수치를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일단 들어보시죠. 32,000 soldiers. The finest equipment, barbed wire all over the place. 40,000 troops in South Korea. It's very expensive. 32,000 soldiers on South Korean soil. We have 45,000 troops in Japan. We have 45,000 troops in South Korea. We have 45,000, 50,000 troops in Germany. We defend all these countries. And then, do you have any minesweepers? And they say, well, would it be possible for us not to get involved? 일단 뭐 주한미군 수치에 대해서 뭐 정확하게 뭐 말하는 것을 원하는 건 아닙니다만 주한미군의 숫자를 얘기하고 언급하는 것 자체가 지금 뭔가 압박을 하는 듯한 느낌으로 들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국이 일본, 한국, 또 독일 이렇게 동맹국들에게 자기들은 미국이 안보, 공약 이 도와주고 있지 않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필요로 할 때 도와주는 게 맞지 않냐. 네. 이런 뜻으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도 이걸 제안을 했을 때 자기들의 이 제안이 상당히 논리적이라는 얘기를 했고 네. 또 트럼프 대통령과는 별도로 미 국무장관이 우리 외교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서 네.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통행의 자유 이런 것들을 위해서 협력이 필요하다. 네. 이런 언급을 한 것으로 봤을 때는 지금 어쨌든 이 연합호위 함대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네. 적어도 연합호위 함대를 만든다는 자체가 네. 이란의 이 호르무즈 해협의 어떤 봉쇄 효과를 반감시키고 네. 그곳에서의 미국의 어떤 작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네. 그런 목적도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네. 트럼프 대통령은 압박하는 건 맞습니다. 아, 동맹국들에게요. 예, 동맹국들에게 정말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당신들도 여기 동참을 해야 네. 돼라는 뜻이거든요. 네. 이게 사실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네. 우리가 신세를 졌기 때문에 네. 신세를 지면 갚는 게 또 우리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네. 다만 이 상황이 굉장히 복잡하고 꼬여 있기 때문에 네. 선뜻 어느 나라도 나서기가 어려운데 저는 이 대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 내가 그동안 너무 했구나. 이 나라들에게 너무 뭐 관세니 뭐니 해가지고 동맹도 무시하고 그랬더니 지금 이렇게 반응이 싸늘하게 나오는구나 네. 하는 걸 좀 깨닫고 아하. 생각을 좀 바꾸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흔하게 뭐 친구 관계에서도 평소에 잘한 친구를 더 도와주고 싶지 맞습니다. 네. 나한테 못했던 친구한테 갑자기 도와달라 그러면 도움이 갈지 뭐 이런 부분을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은 호르무즈 해협 호위 이 연합에 좀 참가해달라고 계속 고삐를 조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요 결국 뒤끝 있는 모습까지 살짝 내비쳤습니다. And again, remember there's about 7. Whether we get support or not. But I can say this when I said it to them. We will remember. Why aren't we maintaining the Hormuz Strait when it's really there for China and many other countries? Why aren't they doing it? 바로 저 부분입니다. 누가 도왔는지 누가 안 도왔는지 내가 다 기억하고 있을 거야. 이 말은 뒤끝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이잖아요. 예, 당연히 그렇게 지금 들립니다. 저 말은 결국은 이번 기회에 충성도를 한번 시험해 보겠다는 그 말이나 아하. 같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호르무즈 해협에 함대를 보내느냐 안 보내느냐라는 건 당연히 이란 전쟁과 관련해서 우리가 그 연합작전에 참가하느냐 마느냐 이 문제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이제 곧 미국과 관세 협상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면 트럼프 경우에는 우리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는데 그러면 이 관세 협상을 어떻게 하겠냐 이런 경제적인 문제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기억할 거야 하는 거는 만약 안 온다면 그 다음 수도 트럼프 대통령이 쓰겠다. 그 어떤 제재, 보복
이것까지도 내다본 발언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게 군대를 파견한다는 부분은 단순히 누가 도와달라고 그래갖고 도와주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면서요. 예, 지금 이제 이 사안을 우리가 좀 잘 봐야 되는데요. 일단 미국의 공습에 의해 시작된 전쟁이고 지금 미국, 이스라엘 그리고 이제 이란과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사안은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의 안전 문제란 말이죠. 네. 자유고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우리 유조선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임무는 사실 우리에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선원, 우리 국민이고요. 네. 우리의 재산이고 네. 그다음에 그쪽으로 오는 모든 자산들이 우리 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트럼프 네. 말대로 자기들은 거기 1%도 안 된다. 다 해당되는 나라에게 좀 요청하는 거야.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국민의 보호, 우리 경제와 직결돼 있고 그다음에 미국 우리의 동맹국이고 과거에 우리가 어려울 때 미국의 도움을 이미 받았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선뜻 물리칠 수 없기 때문에 네. 우리 정부 입장도 신중하게 소통하면서 검토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저는 만약에 간다 하더라도 우리의 임무를 공격 작전에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국민을 보호하는 네. 이런 형식으로 하는 그런 지혜로운 판단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